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자선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이 주관하는 연례 자선 행사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가 전쟁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2억 번째 신발 상자를 전달합니다. 사임을 생각하는 목회자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신앙보다 정치적 견해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에너지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에 질린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셀카를 찍던 여성 일행이 폭포로 추락하면서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자선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이 주관하는 연례 자선 행사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가 전쟁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2억 번째 신발 상자를 전달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기독교 선교의 일환으로 전쟁과 질병, 빈곤, 재산으로 고통받는 국가의 아동들을 위해 장난감 및 학용품, 위생용품으로 가득 찬 신발 상자를 성탄절 이후에 증정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및 한국의 교회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 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설립한 이래로 170개국 이상 1억 9,8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만 약 1천만 개의 신발 상자를 모았고 제휴 그룹을 통해 100만 개를 더 추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임을 생각하는 목회자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신앙보다 정치적 견해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바나 리서치 그룹 관계자들이 최근 2022년 목회를 재구성한 2가지 경향에 대해 설명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나가 실시한 연구 결과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다수는 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바나는 개신교 목사들에게 지난해 전임 사역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했는지 물었는데 39%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42%가 전임 사역을 떠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한 2021년 10월 조사 때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2021년 1월에 29%보다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탈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의 엄청난 스트레스로 꼽았습니다. 사임을 고려하던 목회자의 56%는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전임 사역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43%가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38%는 현재의 정치적 분열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구글, 델타항공, IBM과 같은 기업들이 특정 직군 채용에서 학력 기준을 낮추면서 대학 졸업장보다는 기술과 경험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IBM은 미국 내 일자리의 과반을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개편됐고 델타항공은 올해 초부터 조종사 신규 채용 때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디지털 마케팅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의 분야에서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양 수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 외 150개 기업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에너지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지난 여름에만 해도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경제 지표가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산업의 세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러시아 국가통계청은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0%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차관을 지낸 러시아 야당 정치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모든 객관적 지표는 경제 활동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으며 당장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에 질린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엄격한 통제사회 곳곳에서 인내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은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상하이 우루무치 중로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의 봉쇄 지역에서 24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고 직후 방역 강화 차원에서 아파트를 봉쇄하기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는 등의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또 8월 이후 계속되는 우루무치의 장기 봉쇄 상황에 지친 일부 시민들이 우루무치 정부 앞에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치면서 시위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화재 다음 날 SNS에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셀카를 찍던 여성 일행이 폭포로 추락하면서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콜라루프 지역의 키트와드 폭포 옆에서 셀카 촬영을 하던 여성 5명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은 사망했고 1명은 구조됐지만 중태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밤 최저 기온 4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